어서 오세요. 역사다방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아주 달콤하면서도 때로는 살벌한, 그러면서도 우리네 사는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선 왕실의 부부싸움 이야기죠. 흔히 조선의 왕이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군주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신하들 앞에서는 엄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인자한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퇴근하고 침소로 돌아가면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실록이라는 아주 꼼꼼한 기록 덕분에 우리는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일어났던 이들의 은밀하고도 치열한 부부싸움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싸움은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감정이 곧 국정이요. 왕비의 눈물이 곧 전국을 뒤흔드는 태풍이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비극적인 사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던 조선 왕들의 리얼한 부부 세계.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싸웠으며 그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600년 전 조선 왕실의 안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남자,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라면 형제든 신하든 가차없이 제거했던 철의 여인, 아니 철의 군주였죠. 그런데 이런 태종에게도 유독 쩔쩔매고 평생을 두고 치열하게 싸웠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되기까지 민씨의 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주저하고 있을 때 직접 무기를 챙겨주고 군사를 일으키라고 독촉한 사람이 바로 민씨였거든요. 한마디로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자 킹메이커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원이 왕좌에 오른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왕이 된 태종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아니, 어쩌면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을까요?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 세력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처가 여흥 민씨 가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선판 부부 전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태종은 민씨가 아들을 낳고 몸조리를 하는 사이 보란듯이 새로운 후궁들을 줄줄이 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씨가 아끼던 여종까지 후궁으로 삼으려 했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바람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태종은 민씨의 자존심을 꺾고 처가의 힘을 빼놓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인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원경왕후 민씨가 누구입니까? 대단한 여걸이었던 그녀는 참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민씨가 태종에게 대들며 울부짖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민씨는 태종을 향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심지어 태종의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며 후궁들의 처소로 가는 길을 막아서기까지 하죠. 보통의 왕비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행동입니다. 태종은 이런 아내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왕비가 투기가 심하다며 대놓고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왕비의 시종들을 내쫓고 처가 식구들을 하나둘씩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결국 민씨의 네 형제가 모두 처형당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태종은 아내의 눈물을 외면한 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부가 정말 원수처럼만 지냈을까요? 재미있는 건 그렇게 싸우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무려 12명이나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도 바로 이 지독한 부부 싸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죽어서는 같은 무덤인 헐릉에 나란히 묻혔으니 이들의 싸움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집착이었을까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조선 성종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성종은 조선 초기의 기틀을 완성한 모범생 같은 왕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런 성종에게도 인생 최악의 오점이 된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패비 윤씨 사건입니다. 사실 성종은 요즘 말로 하면 상당한 금사빠이자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공해왕후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성종은 후궁 중 한 명이었던 윤씨를 왕비로 책봉합니다. 윤씨는 미모가 뛰어났고 성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 성종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자 중전 윤씨의 불안감은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후궁들을 저주하는 글을 써서 숨겨두었다가 들키기도 하고 독약을 품고 다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 역사를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종의 생일날이었죠.
그날도 성종은 다른 후궁의 처소에 들렀다가 늦게 중전에게 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윤씨는 성종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만 손을 내밀어 성종의 얼굴을 핥히어버리고 맙니다. 왕의 안색, 즉 용안의 손톱 자국을 낸 것입니다. 이건 당시 유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종의 얼굴에 난 생채기를 본 대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성종 역시 처음에는 윤씨를 사랑했기에 덮어두려 했지만 평소 윤씨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신하들과 대비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이 한 번의 손톱질은 부부싸움을 넘어 국가적인 사태로 번졌고 윤씨는 폐비가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다가 끝내 사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싸움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잘 아시죠? 바로 윤씨의 아들이었던 연산군이 훗날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 버린 피의 복수극 갑자사화입니다. 사소한 질투와 다툼에서 시작된 불씨가 조선 왕실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비극이 된 것이죠. 만약 그때 성종이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혹은 윤씨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번에는 조선 후기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복잡한 삼각관계를 형성했던 부부, 바로 숙종과 인현왕후 그리고 장희빈의 이야기입니다. 숙종은 사실 성격이 아주 불같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을 쥐락펴락하며 환국 정치를 주도했던 그였지만 여자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인현왕후는 조선 왕비의 전형이라 불릴 만큼 자애롭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불꽃 같은 여인 장희빈에게 가 있었죠. 숙종은 장희빈을 후궁으로 들이는 문제를 두고 인현왕후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숙종의 태도를 보면 정말 정나미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는 인현왕후에게 대놓고 당신은 아들도 못 낳으면서 왜 그렇게 질투가 많냐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행동을 지적하면 숙종은 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며 오히려 인현왕후를 윽박질렀습니다. 결국 숙종은 부인인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앉히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권력도 사랑도 영원할 수는 없었죠. 몇 년 지나지 않아 숙종은 다시 장희빈이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인현왕후를 그리워하며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숙종의 변덕은 신하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녀는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왕비에서 다시 후궁으로 강등된 장희빈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벌이다 발각되어 사약을 받게 되죠. 이들의 부부싸움은 개인적인 감정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이라는 거대 당파 싸움의 도구가 되었고 수많은 선비가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왕의 침소에서 오가는 대화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숙종의 불같은 성격과 여인들의 자존심 대결이 빚어낸 이 드라마틱한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소설과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아주 슬프고도 애틋한 부부싸움도 있었습니다. 중종반정으로 갑자기 왕위에 오른 중종과 그의 아내 당연광후 신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부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죠. 당연광후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었다는 이유로 반정 공신들은 그녀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라고 중종을 압박합니다. 중종은 공신들의 위세에 눌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인과 헤어지기 싫어 밤새 울며 버텼지만 결국 이별을 선언해야만 했죠. 쫓겨난 당연광후는 매일 아침 인왕산 바위에 올라 자신이 입던 붉은 치마를 걸어두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중종 역시 궁궐 창밖으로 인왕산을 바라보며 아내를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입니다. 이들은 싸워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 때문에 싸울 기회조차 뺏긴 채 헤어져야 했던 비극적인 부부였습니다. 조선 왕들의 부부싸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의 부재, 그리고 권력이라는 괴물이 부부 사이를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왕은 왕비를 아내가 아닌 정치적 동반자나 혹은 제거해야 할 외척의 수장으로 보았고, 왕비는 왕을 남편이 아닌 자신의 가문을 지켜줄 유일한 동원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화려한 궁궐 담장 안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질투하고 서운해하고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는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 말입니다.
물론 그 싸움의 결과가 사약이나 유배라는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다는 점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르지만요. 오늘 준비한 조선 왕실의 부부싸움 메뉴 어떻게 보셨나요? 화려한 금빛 도포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눈물을 조금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연도를 외우고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조선의 왕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굴을 핥히어 나라를 뒤흔들었던 성종이나 처가 식구들을 몰살했던 태종에 비하면 여러분의 다툼은 아주 귀엽고 평화로운 편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은 비록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의 교훈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다방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과 재미를 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빨리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잊지 말고 저희 다방을 찾아주세요. 6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미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생생하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